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치와 경제의 도도한 흐름을 날카로운 통찰로 분석해 주실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 세계가 거대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특히 오늘은 금융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날이자 중동의 총성이 멈추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갑과 직결된 생생한 경제 분석부터 지정학적 질서의 재편까지 오늘도 역사적 맥락을 곁들여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묵직한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불어닥친 엄청난 낭보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최초로 장중 9,000선을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마감 지수도 9,063.84를 기록했는데 이런 대기록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1980년대 후반 삼저 호황을 바탕으로 코스피 1000시대가 열린 이래 무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도달한 고지입니다. 이번 폭등의 1등 공신은 역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외국인과 기관이 마치 썰물처럼 들어왔던 자금을 밀물처럼 다시 밀어넣은 결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는 1920년대 미국 경제의 광란의 20년대를 연상시킵니다. 신기술과 대량 생산이 만나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시기처럼 지금 대한민국 시장도 인공지능이라는 메가 트렌드와 제조업의 결합이 자본의 폭발적 팽창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시장의 흥분과 달리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한데 정부가 하반기 에너지 세금 인하와 알뜰 소비의 구축 등 대대적인 물가 안정책을 내놓았군요. 네, 아주 적절하고도 긴박한 대책입니다. LNG와 LPG 할당 관세율을 0%로 낮추고 발전용 LNG, 개별 소비세를 15% 감면하는 조치인데요. 주식시장이 아무리 화랑이라도 장바구니 물가가 무너지면 내수가 버티지 못합니다. 이는 조선시대의 가뭄이나 흉작이 들면 국가에서 소금과 곡물 세금을 면제해주던 민생 구휼책과 궤를 같이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생필품 수급 예측과 가격 실시간 앱 제공은 단순한 감세를 넘어 기술을 통해 유통 왜곡을 막겠다는 영리한 시도입니다. 그렇군요. 한편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 당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45일간의 국정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국회가 찬성 250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성스러운 축제인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랐다는 것은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서 시험지가 부족해 선비들이 발을 동동 구른 격입니다. 1970년대 미국의 워터게이트 청문회처럼 이번 국정조사도 행정편의주의와 안일한 선거관리의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의 선거 신뢰성을 뿌리부터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외교 소식도 있습니다. 유럽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후 오는 23일 주한 외교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진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G7 순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케냐 정상과의 회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귀국 직후 외교단을 초청하는 것은 순방 성과를 국내외에 각인시키고 임기 2년 차의 핵심 기조인 실용외교를 본격화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과거 고려 성종 시기 송나라와 요나라 사이에서 실리를 챙겼던 서희의 실리 외교 전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모양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종식하는 14개 항해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네, 드디어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대신 석유 수출 제재를 풀고 동결 자산을 해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정학적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인데요.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끌어낸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비견될 만한 사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써 중동의 화약고를 통제하에 두었다는 거대한 외교적 치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 지지율은 33%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네요. 아주 흥미로운 모순이죠. 미국인의 무려 60%가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서민의 삶을 짓누르는 고유가와 식료품 가격 상승입니다.
1992년 빌 클린턴이 대선에서 외쳤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중동 평화를 외치고 월가가 환호해도 매일 마트에서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평범한 미국 노동자들에게는 당장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무섭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은 아주 뜨겁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특히 인텔 주가가 10.6%나 급등했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과 인텔의 미국 내 칩 설계 파트너십을 직접 발표한 영향이 컸습니다. 기술주가 시장을 견인하며 전날의 손실을 완전히 만회했는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동결하며 긴축 장기화를 예고했음에도 시장은 기술 혁신의 힘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19세기 말 미국의 도금 시대에 철도와 철강 산업의 기술 혁신이 금융시장의 폭등을 가져왔던 현상과 궤를 같이 합니다. 실물 경제의 둔화 우려 속에서도 첨단 기술 중심의 독점적 파트너십이 시장의 탐욕을 자극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분야의 인공지능 개발을 가속화하는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번 각서는 인공지능을 단순한 미래 산업이 아닌 생존과 직결된 안보 무기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던 맨해튼 프로젝트의 21세기 인공지능 버전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인공지능 패권을 쥐는 자가 세계 질서를 지배한다는 서막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양해 각서 체결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중동 평화 정착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재빨리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사무총장이 제기한 중국의 러시아 무기 지원설에 대해 우리는 어떤 분쟁 당사자에게도 치명적인 무기를 준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박한 대목입니다. 중국은 지금 중동 평화의 중재자이자 객관적인 평화주의자라는 프레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싶어합니다. 과거 춘추전국 시대에 강력한 패권국 사이에서 명분과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 했던 제나라의 외교수를 떠올리게 합니다. 외교적 공세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대대적인 유가 인하를 단행했네요. 톤당 500위안 이상 가격을 내렸습니다. 휘발유 가격을 톤당 515위안, 경유를 495위안 인하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락을 반영한 신속한 조치인데요.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즉각 덜어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는 한나라 시절 소금과 철의 전매제를 완화해 민간의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었던 역사적 지혜와 맞닿아 있습니다. 가격 통제를 통해 민심을 달래고 소비 진작을 유도하려는 전략입니다. 한정 국가부주석은 캐나다 기업 대표단과 덴마크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 이사회 의장을 잇따라 만났군요. 네, 아주 상징적인 행보입니다. 서방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도 미래 모빌리티와 인공지능,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핵심 신흥 산업에서는 예국의 기술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빨아들이겠다는 실용주의적 태도입니다. 과거 당나라가 실크로드를 통해 서역의 상인들을 환대하며 제국의 번영을 구가했던 것처럼 중국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배제 전략에 맞서 유럽과 북미의 개별 기업들을 직접 포섭하는 각계격파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외무성 역시 중동 평화 합의를 환영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는 히토류를 두고 거친 신경전을 벌였다고요? G7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를 강하게 비판하자 중국은 즉각 일본이 대화를 말하면서 대결을 부추기는 자기 모순에 빠졌다며 쏘아붙였습니다. 히토류는 첨단 반도체와 전기차의 필수 원료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화했던 것처럼 중국은 히토류라는 천연자원을 안보 무기화하고 있고 일본은 이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도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7만 1000엔을 넘어서며 6일 연속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 완화와 반도체 강세가 겹친 덕분인데요. 하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우려스럽습니다. 일본은행의 6월 단칸 조사 예측을 보면 대기업 제조업의 업황 판단 지수가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는 천정을 뚫고 치솟는데 실물 경제의 제조업 체감 경기는 얼어붙는 이 기묘한 현상은 1980년대 후반 일본의 거품 경제 시절을 소름 돋게 닮았습니다. 금융 자산만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고 실질 임금과 실물 생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자산 양극화의 징후입니다. 일본 사회 내부적으로는 공출물 문제가 도시 지역까지 확산되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네요. 아주 심각합니다. 산간 지역을 넘어 주택가까지 곰이 내려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일본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져온 슬픈 자화상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토지가 늘어나면서 야생동물과 인간 거주지 사이에 완충지대인 사토야마가 붕괴한 결과입니다. 로마 제국 말기 인구 감소로 국경지대의 통제력을 잃고 야만족의 침입을 허용했던 역사적 쇠퇴 과정이 오늘날 일본의 지방 소멸 현상에서 곰의 도심 습격이라는 형태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역사적 평화협정의 또 다른 주인공, 이란 소식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합의를 파키스탄이 중재했군요.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극적인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의 해묵은 갈등을 파키스탄이 멋지게 중재해낸 것인데요. 과거 냉전 시절 오스트리아가 동서 진영 간의 중립적 대화 창구 역할을 했던 것처럼 파키스탄이 이슬람권과 서방 사이에서 핵심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비록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향후 되면 협상이 적의 뜻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라며 국내 보수파를 다독이는 발언을 했지만 이란이 드디어 국제경제체제로 복귀하는 첫걸음을 뗀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합의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가 풀리면서 유가 하락과 경제 안정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란 국내 소비자 물가는 내리지 않아 불만이 많다고요? 시장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수입길이 열렸음에도 시중 물가는 요지부동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부릅니다. 올릴 때는 빛의 속도로 올리면서 내릴 때는 핑계를 대며 군뱅이처럼 구는 상인들의 심리 때문인데요.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감독과 유통 혁신이 수반되지 않으면 평화의 혜택이 서민의 식탁까지 도달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체질 개선을 위한 이란 정부의 보관은 무엇일까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신기술과 인적 자본을 강조했네요.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이란은 트럼프의 가혹한 제재 속에서도 지난해 무려 480억 달러의 석유 수출 실적을 올렸을 만큼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든든한 석유 달러를 바탕으로 단순한 자원 수출국에서 벗어나 지식 기반 경제와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을 기반으로 근대적 인프라를 구축했던 중동의 이른바 오일머니 개발 독재 모델을 첨단 기술 버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우수한 엘리트 공학 인재들이 많은 이란인 만큼 제재라는 족쇄만 풀린다면 중동의 무서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박 작가님, 오늘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역사적 돌파구부터 중동의 극적인 평화협정까지 정말 폭넓은 소식들을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소식들을 종합하는 오늘의 한 줄 평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를 관통하는 제 한 줄 평은 낡은 총성이 멎은 자리에 첨단 기술의 새로운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다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자리에 인공지능과 반도체라는 국가 안보적 기술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의 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무기를 준비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주 보람차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작가님, 오늘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